여러분 안녕하세요. 수진보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날씨가 진짜 추워졌어요. 하루하루가 다르게 막 기온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저희 신당이 되게 추워요.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잖아요? 보일러 안 넣으면 막 발이 시리고 막 종아리가 시릴 정도로 추워가지고 이렇게 빨리 추워진다고? 그래서 요새 좀 날씨의 변화에 좀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.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?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새로운 내년 계획을 좀씩 정하고 계신가요? 안 그래도 요새 이제 오셔가지고 요즘이 좀 애매한 때잖아요, 요즘이. 뭐 내년 걸 물어보기도 조금 빠르고 올해 거는 이제 거의 다 갔으니까 딱히 물어볼 게 없고 좀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요즘은 약간 진짜 급해서 오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정한 영상의 주제는 어떤 분이 이거 남겨주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수진보살이 굿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, 뭐 사례 이런 거 궁금하다고 말씀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. 나는 어떨 때 좀 굿을 강요하는 편일까?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아기 때부터 이 일을 해왔고 엄청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매스컴도 많이 타고 영화도 하면서 나름 그래도 무당치고 좀 잘 된 케이스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저는 굿을 많이 하진 않아요. 뭐 어떤 분들은 진짜 유명하신 분들 막 이런 분들은 한 달에 뭐 굿을 한 최하 20개 이상 하시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.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. 체력도 안 되고 그리고 약간 그렇게 막 억지로 뭘 시켜서 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해보면 경험상 굿이라는 거는 뭐든 그래요. 굿이든 초를 키든 부적을 쓰는 거든 뭐가 됐든 본인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하고 나서도 효과가 좋은 거예요. 근데 무당이 꼭 해야 된다. 안 하면 큰일 난다. 무조건 해야 된다. 이래서 하면 해놓고도 좀 찜찜해요. 그러니까 본인도 사람이니까,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결과로 증명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신령님은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.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구나. 근데 뭐 굳이 그거 해갖고 될까? 뭐 그거 해야 돼? 근데 하라니까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, 하자. 이래서 하면 하고 나서도 본인도 좀 빨리 안 풀려요. 근데 막 앉아서 보다가 이런 거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래요? 근데 좀 돈이 드니까 걱정이 되긴 하네요. 근데 그래도 해주세요. 해야죠. 좋다면 해야죠. 잘 된다면. 이런 분들하고는 이 가져가는 사이즈나 이 시기가 틀려요. 그렇게 해서 막 본인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럼 저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분들은 진짜 빨라요. 뭐든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마음이 가야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. 마음이 안 가잖아요. 100만 원을 써도 아까운 거고 마음이 가면 500만 원짜리 굿을 하든 700만 원짜리 굿을 하든 안 아까워요.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. 실제로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. 난 어떨 때 굿을 많이 시킬까? 어떤 상황이면? 대체로 저는 이제 아픈 사람들. 아픈데 병명이 없다. 병원 갔는데 원인이 없고 계속 아프다. 이제 그런 분들일 때는 제가 원인을 찾아서 이러한 거니까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굿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 아기 때 아마 한 10살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. 아기 때 어떤 부부분이 점을 보러 오셨는데 아들이 둘이었거든요. 근데 제가 그때 굿을 하라고 했대요. 근데 그분들이 1시간 정도 거리에 사시는데 멀기도 하고 뭐 우리 지금 아직 잘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뭐 굳이 해야 되겠어? 근데 제가 그때 그 아드님 중에 하나가 안 좋다고 하면서 꼭 굿을 해야 된다고 했대요. 아기 때인데도. 그때는 사실 굿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. 그때는 저는 전 보다가도 막 뭐 상문이 들었다? 그러면 복채 말고 10,000원만 달라 그래요. 스님한테. 그래서 그 10,000원을 들고 할머니한테 가는 거예요. 삼배 하나, 오색 하나 뭐 이런 것 좀 주세요 해갖고 할머니한테 돈 주고 그걸 사가지고 와서 전보다 말고 선왕에 가서 막 풀고 있는 거예요. 우리는 집이 산이니까 갑자기 선왕에서 막 풀어요. 그리고 막 오색도 찢어주고 이제 괜찮을 거야 막 이래요.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할머니가 항상 저한테 격식을 갖춰라. 신령님한테도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지. 그렇게 뭐 정석적이지 않은 데서 하면 나중에 그게 탈날 수도 있다 오히려. 근데 뭐 아기 때 뭐 그런 게 어딨어요. 그냥 꽂히면 하는 거지. 그래서 그때 굿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도 굿을 해야 된다고 했대요 제가.
근데 안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애기 때니까 또 보고 잊어버렸겠죠? 근데 나중에 한 10년? 15년 만에 다시 오셨어요. 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왔었다고 그때. 아 그러셨냐고 그랬는데,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, 그때 구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멀기도 하고 굳이 해야 될까 싶어서 안 했는데, 그러고 나서 작은 아드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. 갑자기 20대 때 운동도 잘하고 멀쩡했는데.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오셔서 이제 큰아들이, 남은 큰아들이라도 잘 살아야 되고 그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30대 중반인가 그랬는데도 결혼을 못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그러게 왜 그때 안 했냐고. 그 돈이 없는 게 아닌데. 그때는 굿값도 300만 원이었어요. 300만 원. 근데도 안 한 거예요.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고, 그래서 다시 오셔가지고 다시 오셔서 결국에 다시 굿을 했어요. 이제 아들 결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잘 좀 풀리게 해달라고 해서 굿하고 아드님 결혼하고 아기도 낳았어요. 제가 알기로 지금 아마 아기 한 둘은 낳았을걸요? 그래가지고 좀 새드 엔딩이긴 하지만 그나마 좀 다행이다 뭐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. 그리고 이제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누가 돌아가신 경우에 그 망자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. 전 보러 왔는데 누가 따라갔다든지 막 이러면 얘기를 해요. 젊은 남자가 따라가는데 누구냐고. 그러면 사실은 뭐 우리 동생이다, 아니면 우리 엄마다, 뭐 우리 오빠다, 이런 경우가 있는데, 얼마 전에도 점을 보는데 이제 오빠 얘기가 나온 거예요. 결혼하신 분인데. 근데 그러더니 이제 오빠가 사실은 언제라고 하더라, 1년 됐다 그랬나? 돌아가셨대요. 그래서 그러냐고. 근데 보니까 뭘 마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. 근데 되게 눈치를 봐요. 눈치를 막 보면서 약간 이러더니 뭐가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 음료수를 좋아했나 봐요. 그랬더니 네 이러셔서, 근데 콜라가 먹고 싶은데, 콜라가 제일 먹고 싶은가 본데 했더니 그분이 눈 동그래지면서 맞다고, 우리 오빠 콜라 좋아했다 그러면서 우리 오빠가 보여요 하시면서 빡 우시는데 당황해가지고 네 보이긴 하는데요. 근데 이게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, 다음에 제가 또 영상으로 준비할 거긴 한데, 뭐 형상으로 보이냐, 뭐 귀로 들리냐, 다 돼요. 어떤 사람은 형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형체는 안 보이는데 들리거나 아니면 그 감정이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. 내가 먹고 싶은 것처럼. 고기가 먹고 싶다, 콜라가 먹고 싶다, 콜라, 저는 원래 콜라 안 먹거든요. 콜라가 먹고 싶다, 콜라가 먹고 싶은데, 콜라가 먹고 싶은 것 같은데요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직 망자가 좋은 데를 못 간 것 같으니 좀 풀어줘라, 그런 경우가 있고. 그리고 이제 자살한 사람들, 거기는 이제 아무리 살아서 열심히 잘 살았어도 죽어서 좋은 데를 금방 못 가니까, 뭐 자식이 그런 경우나 부모님이 그렇게 되신 경우에는 좀 많이 닦아드리세요, 이제 그렇게도 하죠. 그래서 전 제수굿은 잘 안 시켜요. 왜냐면 제수굿은 약간 잘 되는데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, 이제 앞으로 잘 될 거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.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굿은 나쁠 때만 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. 힘들 때만 굿을 한다. 근데 아니거든요. 원래 굿은 잘 될 때 더 해야 더 잘 되는 거예요. 근데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해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.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, 이게 비행기가 올라가면 이걸 잘 유지를 해야 돼요. 이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. 잘못하면 떨어지는데. 그래서 내가 이 어느 정도 안전 궤도에 올랐을 때 이게 꾸준히 잘 가게끔 하는 것도 좀 중요한 역할이다,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근데 대체로 좀 그러셔서 재수굿 해야 돼 뭐 이러면 이렇게 말하지도 않지만, 돈이 들어오긴 했는데 받고 싶으면 받고, 뭐 아니면 근데 이거 안 받으면 내년에 훈련이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. 전 딱 이렇게만 얘기해요. 그래서 본인이 그럼 해야죠 라고 하시는 분은 하시는 거고, 그래요? 뭐 전 지금만 돼도 만족해요. 그래요? 그럼 알아서 하세요.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. 그래서 약간 아픈 사람이나 그런 경우에는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리고 관제가 들어올 것 같은데, 법원, 경찰서, 세무서, 소송 들어오고 막 이럴 것 같은 때는 좀 미리 막으세요, 그런 얘기도 하고.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. 이거 전에 제가 얘기했을걸요? 어떤 이모님이, 되게 자주 점을 보러 오는 이모님이 있는데 올해도 연초에 오셨었거든요. 근데 저보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들이 좀 안 좋다, 좀 풀어줘라 그랬는데, 알겠어요, 남편하고 상의해볼게요 하고 안 한 거예요. 그냥 무야무야 하고 지나갔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소송이 걸린 거예요. 그래서 전과자가 된 거죠. 합의를 봐도 효과가 없는 그런 범죄? 뭐 이런,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
그리고 제가 좀 그때 풀어주라고 했잖아요.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죠. 그래서 이미 뭐 이 물은 다 엎질러 줬는데 뭐.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. 그래서 워낙 오래 이 생활을 해가지고 이런 사례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. 아 근데 너무 많아서 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든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가장 최근에 그거랑 또 그분 아드님 사건 그거랑 그리고 이제 제가 꿈꾸는 경우 꿈에 뭐 떡을 봤는데 뭐 아니면 첫손님 꿈은 꾼다고 하잖아요. 근데 꿈에 뭐 이랬다 그러면 내 꿈이 이런 거 봐서는 떡 좀 찌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이제 그러면 뭐 따라주시는 분은 하시는 거고 아니면 말고 네 그렇습니다. 재밌는 일이 되게 많아요. 슬픈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은데 그만큼 어렵기도 해요. 네 그렇습니다. 굳이 꼭 나쁜 건 아닌데 그리고 또 꼭 나쁠 때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. 그런 것만 잘 기억해 주셔도 좋겠어요. 네,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영상 시청 후에는 꼭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기 조심하세요.